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야구 마니아, 새 얼굴, 미식의 세계, 밥정. 먼저 미식의 세계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6일 첫 방송된 배달고파 일단 시켜 관련 키워드입니다. 배달고파 일단 시켜는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면서 발달된 배달음식 문화를 새롭게 조명을 했는데요. 연예계를 대표하는 미식가, 대식가 그리고 먹방계 샛별이 한자리에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미식의 세계를 전했습니다. 아, 이게 자기 거야, 다 이게? 이거구나. 너 있어? 그거 배달한 거? 네. 이렇게 생긴 거야? 된 거야? 네. 아,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무협이 형 완전 늦게 시켰는데. 와 세상에. 와, 이거 그러니까 맛있겠네. 맨날 똑같은 비주얼에 비슷비슷한 맛보다는 집에서 먹지만 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바로 숯불 닭갈비, 밥, 그다음에 어묵, 마늘장아찌, 그다음에 시원한 콩나물국,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막국수, 육수를 이렇게. 와. 요거 비빔 먹을 때는 막국수에 올려 먹으면 딱 좋지. 닭을 하나 올려서. 난 오늘 처음 내 손으로 배달해서 먹었는데 마치 고스톱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돈을 다 따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요 정도 시키면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아, 맛있다, 맛. 닭 잡내 하나도 안 나네. 야, 맛 괜찮네. 응? 맛 괜찮아. 어? 뭐예요? 준입에 얼마였었어, 이게 다? 이게 배달비까지 4만 원이요. 약간 매운 갈비찜인데 전복을 추가했으면 전복. 왜 갈비찜에 전복 들어간 거 참 맛있잖아요. 저거는 제도일 것 같은데? 아, 형. 아유, 많이 많이 뜨겁겠다. 고랭이 떡에. 야, 솔직히 이게 맛있어 보인다. 일단 갈비 보세요. 작은 그 갈비가 아니라 대긴 갈비잖아요. 이게 확실히 그냥 갈비보다 맛있거든요. 오, 전복. 전복 많이 들었네.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아, 이건 맛있겠네. 아, 이건 밥이 있어야 되는데. 와.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안 드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비주얼이 너무 세다. 너무 세. 아, 이거는 진짜 침 돈다 조금.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네, 기존 먹방과 쿡방 등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기획이었어요. 위원들은 배달고파 일단 시켜 이 첫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배달을 시키는 먹방이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엄청 인상 깊은 배달 음식이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치찌개를 만드는 모습이라든지 뭐 바삭불고기 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장면과 리액션 등도 사실은 좀 기시감이 많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배달을 뭔가 부각시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별점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후반부에 어떤 배달 음식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좀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아서 박준영 씨가 이제 소갈비살을 주문을 했거든요. 같이 배달 패키지에 좀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같이 딸려왔어요. 그때 이규환 씨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가족들하고 먹을 때는 정말 훌륭한 저녁 한상 차림이 되는 것 같아갖고.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최근 어떤 이런 배달 음식 주문의 어떤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은 치킨이 항상 2위였는데 한식이 치킨을 역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이 집밥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기존에 배달 음식 하면 우리가 뭐 특식이라든지 뭐 주로 1인 가구들이 시켜 먹는 것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정말 좀 여러 온 가족들이 정말 한상 차림의 음식을 즐기는 배달 음식으로 즐기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좀 다른 기준으로 그 눈에 띄는 메뉴를 좀 살펴봤는데 전반전에서 전복 버터구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에 띄었던 이유는 그날 방송에서 소개됐던 모든 배달 음식 중에 육류가 없는 음식은 전복 버터구이가 유일했던 것이죠. 요즘 되게 다양한 이유로 뭐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랄지 아니면 개인적 신념이랄지 이런 이유로 좀 고기를 안 먹거나 혹은 못 먹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식생활을 또 반영한 배달 음식 소개가 이루어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제 앞에 현주엽 씨가 그 샐러드를 추가해 놓은 걸 보고 겉멋이 들었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농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농담처럼 안 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정규 편성이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 얼굴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어떤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정문 PD와 전종환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새 얼굴로 등장해 첫 진행을 선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였습니다. 새벽 2시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무료급식소 앞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몇 시에 오셨어요? 한 2시 반? 잠이 안 온 지가 일찍 왔죠. 여기 아침 드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사람이 아침만 먹어도 사람이 저녁 든든하잖아요. 아침 한 끼를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홈리스, 즉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데다 잠잘 곳마저 없었던 용호 씨는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나 문제인 게 발이 시려웠어요. 거리에서 밥을 얻어먹던 용호 씨는 한 목사님의 눈에 띄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노숙하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은 왜 젊은데 노숙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특히 너같이 이렇게 어리면은 쟤 집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다고. 맞아요. 네가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노숙인들은 요즘 몸 아픈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노숙인 진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파도 갈 병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박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나고 바로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다시 또 감염되면은 다리를 또 잘라야 되니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박 씨는 민간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열이 있어 응급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민낯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심각한 위협이 닥칠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간 PD수첩에서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현장 취재 경험을 쌓아온 서정문 PD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종환 아나운서의 투톱 체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는데요.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좀 살펴보면요. 두 분 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부담되시겠지만 힘내십시오. 특히 서정문 PD의 날카로운 진행력이 기대되네요. 전종환 아나운서 PD수첩에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음. 목소리부터 진정성 있음. 한학수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 MC들과 한층 더 좋아진 새로운 PD수첩을 기대합니다. 첫 방송 봤는데 1인 MC에서 2인으로 늘어나니까 조금 산만한 느낌도 있었던 듯. 차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시길. 이처럼 진행자가 늘어나 다소 산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롭게 PD수첩을 이끌어갈 두 진행자들에게 진정한 언론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는 MC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는 진행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전해서 전에는 좀 냉철하고 중립적인 시선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그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의 삶에 좀 더 이렇게 밀착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홈리스가 된 사례자들이 나왔잖아요. 20대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이 프로그램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으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여서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개편을 취한 PD수첩의 방향이 형식적으로는 좀 연성화됐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간 카메라 동선 같은 것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죠. 이제 두 분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거나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산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런 형식상의 연성화가 만약에 다루는 내용이나 어떤 깊이에서도 연성화와 같이 일어났다라면 굉장히 안 좋은 개편이었겠지만, 깊이감이나 다루고자 하는 어떤 무게감은 확실하게 잡고 가면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보인 개편이었어서 저는 이번 개편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프로그램을 새 단장할 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MC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역할을 이어받든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서정문 PD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보면 MC직 제안받고 한 달 동안 도망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2MC 체제로 가져가는 게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유연하게 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MC 체제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은 스트레이트의 조승원 기자와 허이로 아나운서의 조합과 약간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이제 직업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역할은 또 비슷할 수 있겠다 싶어서 PD수첩만의 진행자들의 어떤 특색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밀착 취재를 통한 PD수첩만의 시선은 돋보였지만 2명의 진행자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밥정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1일 첫 방송된 새 일일 드라마 밥이 되어라 관련 키워드입니다. 밥이 되어라는 정통 궁중요리 대가의 비법 손맛을 타고난 주인공 영신과 그녀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갈등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어린 영신과 경수의 만남부터 밥정을 나누는 밥집 식구들의 모습까지 그려지며 안방극장의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쓰세요. 얜 누구예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된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요. 식기 전에 어서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밥 더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더 먹어도 돼. 하지만 욕심부리다 남기면 혼나. 근데 너 몇 살이니? 8살. 나도 8살이야. 이름은 이다정. 다정? 예쁜 이름이다.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멋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이름인데? 그럼 내가 소개할게. 우리 엄마 아빠야. 얘는 박정훈. 아버지랑 둘이 살아. 걘 장우복. 할머니 삼촌이랑 살아. 다 8살이야. 그럼 다 같이 사니? 아니야. 저녁밥만 모여서 먹는 거야.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다 한 식구 같아요. 새 1일극 밥이 되어라. 첫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저녁 시간에 하는 드라마 중 최고예요. 다들 복수의 불륜 내용인데 밥이 되어라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너무 따뜻한 드라마, 저의 어린 시절 한 장면 같네요. 괜시리 울컥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달굴 힐링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밥이 되어라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밥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밥이 되어라 첫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 반응에서도 있었지만 불륜이나 뭐 정말 늘 반복되는 지겨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좋았고요. 훈훈한 가족 드라마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착한 경수하고 그 사랑스러운 영신이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요즘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예스럽다는 느낌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좀 현 시대를 관통하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겠고 그 아주 오래전에 봤던 뭐 한지붕 세 가족이나 서울 뚝배기 약간 이런 느낌의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스러운 게 그 첫 방송의 시점은 이게 현재 주인공들의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예스러움을 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금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전에 어떤 마을 공동체, 이웃 공동체가 돈독하게 살아 있었던 그 시대를 오랜만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 그 연령대도 일단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등장하는 직업들도 재래시장의 상인이라든지 작은 밥집의 주방장, 용역팀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나와서 그런 점들도 저는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이제 이 드라마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착한 드라마, 힐링 드라마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소비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웃 공동체가 좀 판타지로만 남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서민들의 삶과 그런 이웃들의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아역 배우들의 어떤 맛깔나는 연기 덕분에 다음 회를 정말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첫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어린 영신을 보면서 저는 약간 한국판 빨간머리행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랑하고 또 경쾌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몽상가 같은 느낌도 들어서 하나님 할아버지 맛있게 먹고 키가 쑥쑥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식사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럴 순 없어요. 하나님은 왠지 늙은 사람 같잖아요. 전 젊은 아빠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어머, 이 재밌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몰입감 넘치는 연기를 봤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영신이 하는 대사 중에 뭐 밥을 같이 먹으니 정말 식구 같다라는 표현을 정말 저는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상황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힐링을 줄 수 있는 대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대로 좀 정체성이라든지 기획 의도가 좀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 영신과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정말 이 마을 사람들 너무 다 동화책에서 나온 것처럼 선량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드라마가 지금은 두 개의 축으로 흘러가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게 또 한 축이고 다른 축으로 가면은 한정식집 궁궐을 두고 여기에 진정한 안주인은 내가 될 거야라는 걸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팽팽한 대결 이런 것들이 또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영신이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궁궐로 가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가 너무 이제 좀 눈에 선이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왔다 장보리 같은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장보리니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일일 드라마의 문법대로 흘러가면은 이게 대충 어떤 흐름대로 가겠구나 하는 예상이 너무 가버리니까 지금 이 앞에 훈훈함을 좋아하는 걸 마음 놓고 못 좋아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다 예상이 어긋나서 아 그때 이승환 뭣도 모르고 떠들었네라고 비웃음을 살지언정 좀 그렇게 훈훈한 느낌을 좀 잘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걱정과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밥이 되어라가 뜨끈뜨끈한 밥처럼 안방 극장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드라마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구 마니아인데요. 이번 키워드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3일에 첫 방송된 디지털 예능 프로그램 마녀들 관련 키워드입니다. 마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야구 마니아들이 모여서 사회인 야구 경기에 출전하는 도전기를 담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수 보미, 코미디언 김민경, 치어리더 박기량 씨 등이 출연해서 숨겨온 야구 실력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 봐주겠습니다. 저희들도 여성팀이라고 절대로 봐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후회 없는 경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야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구를 응원하고 룰을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스포츠더라고요. 여자가 당연히 못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없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용범이. 괜찮아, 봄이야. 내야 준비해, 내야.
와 잡았어! 잡았어! 와! 고마워요 우리 팀. 그렇지. 그렇지. 달려 달려! 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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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화이팅!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머리 비워. 머리 비워. 생각하지 마. 저희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3점 차이면 언제든지 진짜 따라잡는 점수 차이인 거 아시죠? 마녀들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야구 휴식기의 단비 같은 야구 예능이네요. 와, 김민경 타격 자세도 멋지고 진짜 잘 친다, 멋지다. 역시 근수죠. 마녀들 방송 흥해서 여자야구 흥행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사회인 야구에 도전하는 마녀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반응과 함께 여자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라도 방송이 잘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녀들에서는 야구 경기 출전이라는 출연자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허구현 해설위원이 구단주로 심수창 해설위원이 감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야구 도전기에 진정성을 더했는데요. 위원들은 마녀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는 여성들의 단체 스포츠 예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딱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이 프로그램은 존재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실제로 이런 팀 스포츠 예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공동체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제 초반부에 멤버들이 모였을 때 이런 단체 운동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설명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신수지 씨를 소개를 할 때 손으로 의존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해가면 프레셔나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팀 경기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새로우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런 팀 스포츠로서의 그런 연대 서사를 더 살리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여성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한 팀으로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명이 지금은 부족하고 여성 연예인들과 이런 일반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좀 지금은 구분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회인 야구 선수들에게도 이제 서사와 캐릭터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런 스포츠 예능 저는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근데 예전에 그런 잘 됐던 프로그램들 보면은 연예인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좀 일반인 스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인물도 좀 부각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응원하는 마음도 좀 불러일으키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전개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디지털 콘텐츠 버전은 과정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TV로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첫 회 선수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포지션도 다 정해져 있고 바로 유소년 선수들과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인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수 누구였더라 이렇게 좀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는 성장 과정이 주는 희열이 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어 담겨 있다 보니 우리가 좀 몰입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다루지 못한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지만 예능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제작진의 고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년 전에 K본부에서 했던 그 천하무적 야구단이 조금 떠올랐어요. 그 천하무적 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사회인 야구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인 야구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사회인 야구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예능의 특성이 우리가 뭐 재미도 느껴야 되지만 감동도 있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큰 흐름은 훈련을 해서 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연예인 선수들의 어떤 캐릭터를 잡아내려는 노력들은 예능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진지함과 유쾌함 두 가지가 그래도 적절하게 좀 조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녀들의 값진 도전은 방송을 넘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여자 사회인 야구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신한 기획들을 통해 새로운 재미와 감동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